안녕하세요. 김천대학교 치기공과의 최창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매식의체 기공학 및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임플란트 개요부터 어버트멘트 종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1950년대 정형외과 의사인 브로네막 교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1978년 치과용 임플란트가 과학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용하게 되었습니다. 덴탈 임플란트는 단일치아, 브릿지, 곡소의치, 총의치 등 결손 부위에 생체 적합성 재료인 매식체를 식립하여 치아의 기능과 신미성 회복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상부 구조의 지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의 적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적당한 골질과 양 가진 환자, 골 이식 수술이 가능한 자, 수술 감당 가능한 건강 상태,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 가능한 자, 고정성 의치를 필요로 하는 자, 앞골의 성장 변화가 없는 자, 정신적 건강한 자, 임플란트를 간절히 원하는 자입니다. 금기증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 내분비 기능장애 환자, 순환기질 환자, 호흡기질 환자, 골재 환자, 신장 및 혈액 질환, 임산부, 알코올, 마약 중독자, 알레르기 에이즈 감염 환자, 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치조골이 병적 상태, 심한 이갈이, 이약물기 환자, 구강위생 상태 불량 환자, 임플란트 거부 반응 환자 등입니다.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식립 방법에 따른 분류로 일골마카 임플란트 환자 치조골 양이나 질이 충분하지 못하여 골 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치조골 윗부분에 매식체를 고정하여 사용하며 무취하게 사용하고 골류착성 임플란트 개발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골 관통 임플란트는 하악골 전치부에 나사로 관통 금속판으로 서로 연결하여 유지 얻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 복잡하고 사용 빈도 낮습니다. 삼골래 임플란트입니다. 치조골래 매식체를 식립하여 골류착이 형성 후 지대주를 연결하여 상부 구조물 등을 제작하며 매식체는 플레이트 타입, 블레이드 타입, 스크루 타입, 실린더 타입, 콤비네이션 타입 등이 있으며 픽스차는 치근의 형태를 형상화한 스크루 타입, 실린더 타입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 디자인에 따른 분류로는 일라형, 이나사형, 삼원주형이 있습니다. 맑은 고딕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표면 처리 기술은 크게 표면을 삭제하는 방식과 물질을 첨가하거나 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계 가공 표면 처리법 산반 가공으로 픽스처 표면에
규칙적인 나선형의 홈을 형성하는 것으로 표면의 거칠기는 약 0.5에서 0.8m이며 TPS 서피스는 미세한 미세한 티타늄의 분사를 통해 픽스처 표면에 티타늄층을 도포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증가된 표면적은 약 6배에 달하지만 티타늄 입자가 탈락하여 골 주위에 잔존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은 금속이온을 미세에 노출시켜 골유착 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HA 코어팅 서피스는 수산화인 회석의 입자를 분사하는 것으로서 초기 골유착이 우수하나 장기적인 예후에서는 HA의 흡수와 파괴가 발생함에 따라 골유착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초기 골유착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 중에 있습니다. 사측과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내의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세포에 미치는 독성이 적고 저작 시 발생되는 교합력 등에 대한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칩과 임플란트의 경우 티타늄 합금이 사용되며 티타늄은 용융점이 높고 산화되기 쉬우며 매몰제와 주황제와의 반응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으나 무게가 가볍고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뛰어난 부식 저항성과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과 픽스처의 경계면에서 응력 분산에 유리하며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의료용 임플란트에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티타늄은 스스로 산화층을 형성하여 산화 티타늄으로 전환되고 이 산화 표면막은 플라즈마 프로틴에 의해 비복되는 초기 50에서 100A 두께의 반응 표면을 제공하며 임플란트가 생체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산화 표면막의 생물학적 불활성에 의해서입니다. 임플란트 CNC 가공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의 골유착의 원리를 보면 골유착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생체의 일부분인 골과 금속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보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1952년 스웨덴의 브로네막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시 티타늄을 사용하여 부러진 뼈를 고정한 후 티타늄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티타늄과 뼈의 유착으로 인해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턱뼈에 적용하여 임상실험에 성공하였다. 브로네막에 의해 발견된 고류착 즉 임플란트와 살아있는 골 조직 간의 직접적인 결합의 발견은 본래 임플란트의 임상적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건되며 1965에서 1982년까지 17년간 4,100개의 임플란트 시술, 5에서 10년간 성공률 상악 81%, 하악 91%나 되었습니다. 브로네막은 티타늄과 골과의 이론적인 골유착 기전 수립하였으며 픽스처의 골이 유착되는데 필요한 환경과 조건, 티타늄 표면은 멸균 상태여야 한다. 표면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픽스처 들어갈 곳은 최소한의 손상만 닿아야 합니다.
또한 골과 픽스초 간에 긴밀한 접촉이 일어나야 하며 골이 픽스초 표면의 산화막 위에 성장하여 일체가 되는 치유기간 동안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산표면 처리법은 산용액으로 픽스처의 표면을 처리하여 표면 거칠기를 조성하는 방법이고, SAL법은 분사입자로 분산 후 산 처리하여 골 재생 및 유착을 돕기 위한 표면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산화법은 고온이나 전류를 통해 티타늄 표면의 산화막을 증가시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초기골 형성을 촉진하여 우수한 골 재생을 얻을 수 있어 최근에 많은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식체. 상하악 치조골에 매식되어 골융합 2 형성 후 지대주를 연결하여 보철물 제작을 위한 생체 지하의 지근 역할을 하며 2. 덮개 나사는 매식체 식립 후 이물질의 침범 방지 위한 일시 막아주는 덮개 나사이고 3. 치유지대주는 매식체와 상부 구조 연결 통로를 형성하여 치관의 직경부가 자연치와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덮개 나사를 제거하고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또한 지대주는 매식체와 결합하여 상부 구조의 형태와 신미성 확보를 하며 치관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버트멘트 종류로는 기성지대주는 일체형 어버트멘트, 각 회사별 기성 어버트멘트이며 맞춤지대주는 어클러 어버트멘트, CCM 어버트멘트 등이 있습니다. 임시지대주로는 템퍼러리 어버트멘트가 있고 기타 지대주로 일석삼조의 어버트멘트들이 있습니다. 기성지대주의 종류로는 어버트멘트와 스크루 조합으로 각 회사별 기성용 어버트멘트가 있으며 어버트멘트 플러스 스크루 일체형으로 일체형 어버트멘트 솔리드, 소울 리지드 등이 있으며 일석삼조 어버트멘트로는 스위스 플러스, 패러건 임플런트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기성 어바우트먼트, 커스텀 어바우트먼트, 어클러 어바우트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천대학교 치기공공과의 최창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매식 의체 기공학 및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임플란트 개요부터 어버트멘트 종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기증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 내분비 기능장애 환자, 순환기질 환자, 호흡기질 환자, 골재 환자, 신장 및 혈액 질환, 임산부, 알코올, 마약 중독자, 알레르기 에이즈 감염 환자, 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치조골이 병적 상태, 심한 이갈이, 이약물기 환자,
구강위생 상태 불량 환자, 임플란트 거부 반응 환자 등입니다. 이 디자인에 따른 분류로는 일라형, 이나사형, 삼원주형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CNC 가공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의 골류착의 원리를 보면 골류착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생체의 일부분인 골과 금속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보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1952년 스웨덴의 브로네막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시 티타늄을 사용하여 부러진 뼈를 고정한 후 티타늄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티타늄과 뼈의 유착으로 인해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턱뼈에 적용하여 임상실험에 성공하였다. 어버트멘트 종류로는 기성지대주는 일체형 어버트멘트, 각 회사별 기성 어버트멘트이며 맞춤지대주는 어클러 어버트멘트, CCM 어버트멘트 등이 있습니다. 임시지대주로는 템퍼러리 어버트멘트가 있고 기타 지대주로 일석삼조의 어버트멘트들이 있습니다. 미세한 티타늄의 분사를 통해 픽스처 표면에 티타늄층을 도포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증가된 표면적은 약 6배에 달하지만 티타늄 입자가 탈락하여 골 주위에 잔존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은 금속이온을 미세 누출시켜 골류착 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AJ 코우팅 서피스는 수산화인 회석의 입자를 분사하는 것으로서 초기 골류착이 우수하나 장기적인 예후에서는 AJ의 흡수와 타결가 발생함에 따라 골류착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초기 골류착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 중에 있습니다. 어버트멘트 종류로는 기성지대주는 일체형 어버트멘트, 각 회사별 기성 어버트멘트이며 맞춤지대주는 어클러 어버트멘트, CCM 어버트멘트 등이 있습니다. 임시지대주로는 템퍼러리 어버트멘트가 있고 기타 지대주로 일석삼조의 어버트멘트들이 있습니다. 어버트멘트 부위별 명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스처 내부에 들어가 고정되는 힉스 부분, 잇몸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컵 부분 컬러, 보철물이 마진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고정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스크류 타입, 세멘테이션 타입, 콤비네이션 타입, 사이드 스크류 타입입니다.
1. 나사 고정 방식. 픽스처의 어버트멘트 고정 시 스크루 고정하며 파손, 수리 시 착탈 쉬운 장점이 있고 브릿지 길 때 수동적 적합 어려움. 저작, 교합 조정 시 스크루가 풀릴 수 있음. 교합면에 형성된 스크루 호울 이심미성과 교합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멘트 고정 방식은 지대주와 크라운을 시멘트로 고정하며 지대주와 크라운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는 공간 형성, 적합성이 좋습니다. 스크루 호울이 없어 신미성, 교합면 형태 양옵 스크루 풀림 현상도 적으며 단점으로 파손 시 전체 탈착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 고정 방식은 나사 고정 방식과 시멘트 고정 방식을 혼합으로 전용 지대주는 매식체에 고정, 아웃 크라운 제작합니다. 지대주는 나사로 매식체에 고정하며 아웃 크라운은 시멘트로 고정합니다. 접착 시 시멘트 제거 용이, 수리 시 탈착 용이하며 총이치 오버 댐처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프레션을 뜨는 종류입니다.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입니다. 캐드캠을 이용하여 커스텀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임프레션 코핑의 구성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임프레션 코피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랜스퍼 타입의 임프레션입니다. 일반 보철물이 임프레션 체득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입니다. 임프레션 코핑이 인상체에 같이 체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임프레션 체득 방법으로 플라스틱 코핑을 사용하여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캐드캠을 이용하여 커스텀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